K1 전차의 변신은 무주의 K1E1 성능 개량 3차 양산 사업 개시. 국산 전차인 K1이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장착한 K1 전차는 그간 구경 120mm 활강포를 장착한 K1A1, K1A2에 이어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K2 흑표 전차로 진화했다. 이번에는 구형 K1의 변신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K1E1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K1E1 전차. 사진 현대로템. 군 당국과 전차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은 K1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을 벌여 2014년 K1E1을 최초 전력화했다. 이 사업은 1988년부터 도입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K1 전차를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춰 개량해 전차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고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다. 그간 2차 양산이 이루어졌다. 현대로템은 26일 장애물개척 전차 양산 사업과 함께 K1 전차의 3차 성능 개량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각각 1,736억 원과 687억 원 규모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생산할 K1E1 전차는 K1 전차의 조종수 열상 잔망경,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 냉방장치, 보조전원 공급장치 등을 새로 장착하는 전차다. 또 전후방 감시 카메라 기능을 추가하고 전투 차량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있게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K1A2 수준의 성능을 갖추는 셈이다. K1E1 전차는 최고 시속 60km로 주행하며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다. 주포는 105mm이며 수동장전한다. K1 전차는 그간 120mm 주포를 장착한 K1A1으로 개조됐고 이어 같은 구경의 주포에 디지털 전장관리 체계, 피아 식별 장치, 전후방 감시 카메라를 장착한 K1A2로 개량됐다. K1A2는 포수조 준경이 두축 안정, 주야간 열상 장치로 전차장 조준경은 두축 안정, 주야간 열상 장치의 헌터 킬러 기능을 갖췄다. K2 전차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전차로 최고의 기동성과 화력, 방호력, 최첨단 디지털 전투 통제 장치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라고 현대로템은 자평한다. 창포신과 신형탄 적용으로 획기적으로 증대된 화력, 고출력 소형 파워팩과 현수 장치와 항법 장치가 보장하는 높은 기동력, 신소재 장갑재와 능동방호 시스템 등으로 강화된 생존성 외에 베트로닉스 시스템과 전투지휘 통제 시스템에 의한 3차원 입체 전장관리 능력과 사격 통제 장치, 각종 제어장치의 고도 지능화 등이 특징이다. 우리 육군은 K1E1으로 개량 중인 K1 전차 1027대, K1A2로 개량 중인 K1A1 전차 484대, K2 전차 10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수한 성능의 고품질 장애물개척 전차와 K1E1 전차를 적기에 납품해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북 무력 옵션 승인, 전략 폭격기, 항모 투입 등 예상. 미 태평양 공군의 B-52H 폭격기 2대가 20일 남중국해 인근 공역을 비행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 폭격기의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연말 도발에 대비해 1년의 무력 과시 옵션을 사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승인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둘러싸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6일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나 무기 유소 시험에 관여하려 할 경우 신속히 실시될 수 있는 일련의 무력 과시 옵션들을 미 행정부가 사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군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함구하고 있지만 2017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미군이 한반도에 전개했던 전략 사상들을 통해 옵션들을 추정해볼 수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실제로 시작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연합훈련이 공식적으로 재개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이 자랑하는 전투기들이 한반도 주변을 비행할 수 있다. 일본 이와쿠니 요코다 가데나 기지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등이 한반도 상공을 날고 미 해군 항공대 핵심 공격 전력인 FA-18E/F 슈퍼호넷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는 B-1B 랜서 초음속 폭격기, BA 스페릿 스텔스 폭격기, B-52H 스트레토 포트리스 장거리 폭격기 등 핵무기 투하 능력이 있는 전략 폭격기가 출격해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할 수 있다. 한미해군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21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03년 취역한 이미지급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은 길이 332.8m, 폭 76.8m, 높이 63m 규모이며 비행갑판의 면적은 축구장 3배 크기이다. 승조원 5,500여 명이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 항모에는 미 해군 전투기 F-18, 공중조기 경보기, 헬기 등 총 8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정리더 기지와 통신 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는 EA-18G 등 전자전기도 갖추고 있다. 미군 항공모함이 전개될 수 있다. 2017년 11월 동해에 USS 로널드 레이건함, USS 시어더 루즈벨트함, USS 니미츠함 등 미 항공모함 3척이 한국 해군 함정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지면 한미 군당국이 대북정보 감시 태세인 워치콘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워치콘은 평시에는 4단계를 유지하지만 상황이 긴박해지면 점차 3, 2, 1등급 순으로 올라간다. 워치콘이 격상되면 대북 정보감시 차상이 증강 운영되고 정보 분석 요원 수도 평시 대비 2에서 3배 늘어난다. 워치콘 3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보 요원 근무가 강화되고 군인 전원이 자기 위치에서 근무한다. 워치콘 2는 국익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징후가 뚜렷한 상황이다. 첩보위성 사진 정찰과 정찰기 가동, 전자신호 정보 수집 등 감시와 분석 활동이 강화된다. 최고 단계인 워치콘 1은 적이 도발이 명백한 상황에 발령된다. 전투준비 태세 또는 방어준비 태세를 뜻하는 데프콘은 워치콘의 발령 상태에 따라 격상을 검토하지만 워치콘 격상에 직접 연동되지는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판비치에서 열린 보수 성향 학생들의 행사 터닝포인트 USA에서 연설 중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전략 폭격기가 북한에 근접할수록 대북 압박은 강해진다. 2017년처럼 미군 전략 폭격기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 2017년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3일 뒤 B-1B 편대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 함경남도 신포 앞 공해상까지 북상해 무력 시위를 펼쳤다. 미군이 군사 행동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한국 거주 미국인 소개령을 내리는 방안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미국인 소개령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NN 국가안보 해설가 피터 버건이 지난 10일 발간한 책 트럼프와 장군들 혼돈의 비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폭스 뉴스를 시청하던 중 국가안보팀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서 떠나길 원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이 매일 우리나라 상공에서 대북 감시 비행을 하는 것 역시 북한에 대한 무력 과시 옵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근 감시 자산들이 에즈비를 작동시키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양상들 역시 옵션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며 어떤 옵션이 됐든 북한이 갖고 있는 것보다 한미연합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정치적, 전략적 옵션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